평등한 관계를 꿈꾸지만 우리는 왜 항상 갑과 을이 되는 관계를 맺을까요? 지난 영상에서 우리는 사회의 중요한 인간관계 대부분이 수직적인 갑과 을의 관계로 이루어져 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직장 상사와 부하, 스승과 제자, 부모와 자식, 사회의 상층과 하층은 물론이고 수평적으로 보이는 친구 관계조차도 그 안을 들여다보면 미묘한 차이와 역할의 방향성이 존재합니다. 이것은 누가 더 낫고 못나서가 아니라 인간관계가 본질적으로 서로 다른 역할과 책임 위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남녀관계는 어떨까요? 남녀관계는 정말 평등할까요? 아니면 우리가 말하지 않는 다른 구조가 있을까요? 우리는 사회적으로 남녀가 평등해야 한다고 말합니다. 권리의 차별이 없어야 하고 취업의 기회도 평등해야 하며 동일 노동에는 동일한 급여를 받아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평등은 반드시 지켜져야 할 중요한 가치입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는 남녀가 서로 다르다는 사실도 알고 있습니다. 육체적인 차이도 있고 사회적 역할의 차이도 있으며 삶에서 감당해야 하는 부담 역시 서로 다릅니다. 남성은 육체적으로 더 강하다는 이유로 입대의 의무를 감당하고 여성은 임신과 출산으로 인해 경력 단절이라는 불평등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처럼 서로 다른 조건을 가진 남녀가 과연 모든 관계에서 완전히 같은 방식으로 평등할 수 있을까요? 사실 인간은 하나의 역할만을 가진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자식이기도 하고 부모이기도 하며 사회인이자 연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평등이라는 말 역시 어떤 측면에서 보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에서는 정치적, 제도적 평등이 아니라 남녀 관계가 실제로 작동하는 방식, 그 본질에 대해서만 이야기해보려 합니다. 이 관점은 누군가에게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현실의 관계를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하나의 시선으로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연애와 남녀 관계는 인간이 가장 흥미를 느끼고 가장 솔직해지는 장면입니다. 보통 남성은 마음에 드는 여성에게 먼저 다가가서 관심을 표현하며 관계를 이루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이것을 연애나 로맨스라고 부릅니다. 물론 여성이 먼저 다가가는 경우도 있고 상황은 다양합니다. 인간은 남성과 여성 모두 남성적인 측면과 여성적인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남성적인 측면이란 능동적으로 먼저 움직이고 표현하는 성향이며 여성적인 측면이란 선택하고 기다리며 방향을 정하는 성향입니다. 그래서 연애에서는 보통 남성적인 측면이 강한 사람이 먼저 다가가고 여성적인 측면이 강한 사람이 선택하는 구조가 자주 나타납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선택받으려는 쪽과 선택하는 쪽 사이에 자연스럽게 역할의 방향성이 생긴다는 점입니다. 선택받으려는 사람은 선택하는 사람의 뜻을 존중하려 하고 그 사람이 원하는 모습이 되기 위해 노력합니다. 우리는 연애에서 이런 장면을 너무도 익숙하게 봅니다. 평소 국밥을 즐겨 먹던 남자가 연인이 좋아하는 파스타를 먹으러 가고 연인이 원하는 것이 있다면 어떻게든 그것을 이루어 주려 합니다. 돈을 원하면 더 열심히 일하려 하고 함께 봉사활동을 가자고 하면 관심 없던 일임에도 시간을 냅니다. 이것이 바로 관계 안에서 갑과 을이 만들어지는 방식입니다. 여기서 갑과 을은 우열이나 가치의 높고 낮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관계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와 그 방향에 맞추어 움직이는 자리의 구조입니다. 이 구조 안에서 여성은 보통 선택하는 자리, 즉 관계의 방향성을 더 크게 갖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그래서 여성은 더 많은 권한을 가지는 동시에 더 큰 책임을 함께 지게 됩니다. 관계가 잘 흘러갈 때 여성은 더 깊은 안정과 기쁨을 누리지만 관계가 무너질 때 역시 더 많은 상실과 고통을 감당하게 됩니다. 이 때문에 여성은 관계를 시작하는 데 있어 본능적으로 더 신중해집니다. 지금의 선택이 단순한 순간의 감정이 아니라 앞으로의 삶과 관계 전체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보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남성은 지금 선택받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순간에 더 긴장하고 더 많이 노력하게 됩니다. 이 차이는 누가 더 낫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가정에서 부모가 자식보다 위에 위치해 있다고 해도 둘 다 똑같이 소중한 존재입니다.
체험하는 역할과 책임의 방향이 다를 뿐 존재의 가치는 동일합니다. 이제 만약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당신이 여성이라면 이 이야기를 불편함으로만 넘기지 않았으면 합니다. 왜냐하면 관계의 방향을 정하는 자리에 있는 사람은 사회의 흐름에도 더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입니다. 남성은 인정받고 선택받기 위해 여성의 기준을 바라봅니다. 여성들이 무엇을 중요하다고 말하느냐에 따라 남성들은 그 방향으로 움직입니다. 돈이 중요하다면 돈을 벌기 위해 애쓰고 평화와 안정이 중요하다면 그에 맞는 행동을 하려 합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의 남성들이 무엇을 가장 중요하게 행동하고 있는지를 보면 그 사회에서 어떤 가치가 선택받고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여성이 관계와 사회에서 더 큰 방향성을 갖는 자리에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갑은 직접 모든 일을 하는 존재가 아니라 을을 통해 방향을 실현하는 자리입니다. 물론 이 사회의 모든 문제가 여성의 책임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우리는 남녀 외에도 부모와 자식, 어른과 청년, 상사와 부하라는 수많은 수직적 관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 모든 관계에서 갑은 방향을 제시하고 을은 그 방향을 실현합니다. 그래서 수많은 갑과 을이 만나 함께 만들어낸 관계의 결과가 지금의 우리 사회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우리가 언제 갑의 자리에 서 있고 그때 어떤 방향성을 가지고 있는지를 스스로 묻는 것입니다. 갑이 자신의 방향성과 역할을 잃을 때 그것은 갑질이 되고 관계는 무너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고통은 결국 갑에게 더 크게 돌아옵니다. 하느님이 이 세상을 만들 때 가장 먼저 만든 것은 수직적인 상대성입니다. 신과 영과 혼이라는 구조가 그것입니다. 영은 혼에 대해 방향성을 가지는 자리이며 혼은 체험을 통해 그 방향을 따라갑니다. 수직적인 상대성은 지배가 아니라 질서이며 가장 근원적인 관계의 형태입니다. 남성과 여성은 우리가 선택한 것이 아니라 자연적으로 주어진 체험의 자리입니다. 그 차이는 벌이 아니라 이 삶에서 주어진 선물이며 이 삶에서 가장 깊고 흥미로운 상대성을 체험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평등하냐, 불평등하냐의 문제로만 보지 말고 서로 다른 자리에서 어떤 역할과 책임을 맡고 있는지를 한 번쯤 바라보았으면 합니다. 그때 남녀 관계는 갈등의 원인이 아니라 우리가 이 세상을 더 깊이 이해하게 해주는 가장 생생한 체험의 장이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갑과 을의 인간관계가 잘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하나의 중요한 흐름이 필요합니다. 주고받는 관계의 순서에 따라 순환의 흐름이 만들어질 때 그것은 선순환이 됩니다. 그 선순환의 구조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